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진짜 이유. 어느 날 전화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런 알림도 없이 그냥 화면이 꺼진 채로 놓여있는 핸드폰을. 예전엔 울리던 게 이게 맞나 싶었는데 밥은 먹었냐는 문자, 이번 주말에 뭐 하냐는 카톡,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다는 전화. 그게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그 기분 아실 거예요.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예요.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빠져나간 거예요.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엔 별 생각 없습니다. 다들 바쁜 거겠지. 요즘 세상이 이렇지. 나도 먼저 연락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내가 며칠 연락이 없어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아주 조금씩. 제가 아는 분 중에 70을 넘기신 어르신이 계세요.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살면서 안 해본 것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참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근데 왜 다들 사라지는지 모르겠어. 잘못한 게 없는데 사라진다.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원망할 대상도 없고 싸운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예요. 그게 나이 들수록 생기는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60대 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예전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몸은 건강해도 마음 어딘가가 휑한 느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지, 왜 아무 이유 없이 관계가 끊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뭔지. 억지 위로 같은 건 안 드릴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말 말고 진짜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냥 솔직하게 꺼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30이든 40이든 그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아이 키우면서 알게 된 부모들, 동창 모임, 동네 친구들, 명절마다 왔다 갔다 하던 친척들. 명함 한 통이 금방 다 찼었고 수첩에는 전화번호가 가득 찼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지. 나이가 들면 그게 보입니다. 무섭도록 선명하게.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사람이 많았던 그 시절, 그 관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젊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로 나를 좋아해서 곁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같이 일을 해야 해서, 아이 학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내가 뭔가 도움이 돼서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비관론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 모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회사에서 만난 동료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학부모 친구는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어지고, 동창은 같은 시절을 공유했기 때문에 연결됩니다. 그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 관계도 서서히 옅어지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면 이걸 가장 먼저 느낍니다. 어제까지 매일 보던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져요. 처음엔 다들 바쁜 거겠지 합니다. 근데 2달, 3달 지나도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연락이 잘 안 와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이어주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직장이라는 공통된 공간, 매일 함께하는 루틴, 서로 필요한 무언가. 그게 사라지고 나면 관계를 붙잡을 이유가 약해지는 거죠. 아이 학교 때문에 친해진 엄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같은 반일 때, 같은 학원을 다닐 때, 수능 준비를 같이 할 때, 그 시절엔 거의 매일 봤어요. 서로 고민도 나누고 같이 울기도 했죠.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까지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어요. 어느 날 보면 그 그룹 카톡도 알림이 꺼져 있고 마지막 메시지가 수개월 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배신은 아닙니다. 그냥 그 관계가 맺어진 이유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갑게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시절의 관계가 가짜였던 건 아니거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서로 걱정해주던 그 감정은 다 진짜였어요. 다만 그 감정을 이어주던 구조가 바뀐 것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걸 알면 조금 덜 서운합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삶의 무게가 각자 달라진 거라는 걸.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꾸준히 연락하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거기서 또 현실적인 벽이 생깁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체면이, 그리고 때로는 몸 상태가 그걸 막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 하나씩 짚어볼게요. 다들 어느 하나쯤은 맞아, 나도 그랬는데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어릴 땐 먼저 연락하는 게 쉬워요. 뭐 하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냥 전화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그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보고 싶어 보이나? 이 사람이 귀찮아하면 어쩌지? 먼저 연락했다가 바쁘다고 하면 또 민망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손을 붙잡아요. 결국 연락을 못하고 상대방도 연락이 없으니 관계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도 그랬을 수 있어요. 둘 다 자존심 때문에, 둘 다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려워서 그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말하기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다들 달라져요.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됐고,
누군가는 아파트 값이 올랐고 누군가는 자식이 잘 됐어요. 반대로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고 그 격차가 벌어지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만나면 서로 비교가 되고 한쪽은 눈치 보이고 한쪽은 미안해지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어요. 누가 틀린 게 아닌데 그냥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아주 친했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젊었을 땐 정말 뭐든 같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 처지가 달라지고 나서부터 연락이 힘들어졌다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서운함이 쌓이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요.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것, 중요한 날 연락이 없던 것, 힘들 때 곁에 없었던 것.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삼켰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연락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죠. 나는 이렇게 서운한데 상대는 우리 아직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그 온도 차이. 거기서 관계가 서서히 식어버려요. 네 번째는 몸입니다. 이건 솔직히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래 걷기도 힘들고 먼데 나가기도 부담스럽고 약속 잡았다가 당일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취소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약속 잡는 게 점점 부담이 됩니다. 상대방도 그걸 알면 굳이 약속을 먼저 제안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렇게 만남이 줄어들면 관계도 같이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는 연락하지 않으면 끝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뼈아픈 이야기예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지금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 중에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올 것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5명? 3명? 아니면 1명? 많은 분들이 손에 꼽을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누군가가 계속 유지하는 수고를 해줘야 이어집니다. 그 수고를 멈추는 순간 관계도 같이 멈춰요. 그게 섭섭하다기보다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렇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분, 아니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아있는 분, 댓글에 그냥 짧게 남겨주세요. 저도 그래요 한마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쉽게 꺼내기 어려우니까요. 사람이 멀어지는 게 친구 이야기라면 이제는 조금 더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있으신 분들 가끔 이런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아이들이 다 크고 다들 자기 살림 차리고 명절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전부가 됐을 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뭔가 서먹한 느낌, 할 말이 줄어든 느낌. 예전에 그렇게 손잡고 다니던 내 아이가 어느새 내가 먼저 말 걸어야 대화가 되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이게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서운해할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 한구석이 시린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전화 자주 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전화하면 어디 아프냐는 이야기, 언제 손주 볼 거냐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 어느 순간 전화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 간격을 부모는 섭섭함으로 느끼고 자식은 죄책감으로 느끼고 근데 둘 다 상대방한테 그 말을 못해요.
그게 가족이라는 관계의 이상한 거리감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같은 집에서 자란 사이인데 다들 결혼하고 나면 형제보다 배우자 쪽 가족이 더 가까워지기도 해요.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고 각자 살림이 달라지면서 공유할 이야기도 줄어들고 어릴 때 그렇게 싸우고 웃고 같이 컸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인 사이가 됐다는 게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을 원망하면 자식이 힘들고 형제를 원망하면 그 관계마저 멀어지고 결국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듯이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망이 이해로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외로움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래 살아보신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고 나서 깨달았어요. 관계란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기다리면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이 든다는 것의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힘드셨던 분들, 지금 이 순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분들, 다음 이야기까지 같이 가주세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현실 속에서 한 가지를 다르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명절에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에요.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몇 개냐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한 명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식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온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의 존재가 작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곁에 한 명밖에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관계가 정리된다는 건 어쩌면 진짜 사람이 보인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 유지되던 관계들이 거쳐지고 진심으로 남은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적어 보여도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문자 한 줄. 자존심보다 그 문자 한 줄이 훨씬 값진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처럼.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어떤 시간이 진짜 의미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게 나이 드는 것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 외로움과 사는 법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어쩌면 지금 꽤 많이 공감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감이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삶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멀리 있어도 됩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